이번 시간에는 화학 4단원 역동적인 화학 반응 파트를 해볼 건데, 이 내용이 처음인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 개념부터 고난도 유형까지 싹 다 마스터해 볼게요. 많은 학생들이 중화 반응이 어려워서 걱정이 많을 텐데, 중화 반응은 원리를 이해해서 잘 학습하면 정말 별게 없고, 산이랑 염기가 반응해서 물이 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오늘 다룰 몇 가지 유형만 잘 숙달하면 통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즌 교재들이랑 다르게 필수 개념들과 실전 스킬들을 담은 교재를 만들었는데, 여기 있는 내용만 잘 반복해서 이해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다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한번 같이 시작해 볼게요. 이제 첫 번째로 농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가 배울 농도에는 몰 농도랑 퍼센트 농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몰 농도는 앞에 3단원에서 평형상수 구할 때 써가지고 친숙할 것 같은데, 몰 농도란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몰수를 나타내는 수치이고, 단위로는 몰퍼리터를 쓰기도 하고 대문자 m, 이렇게 이런 거를 주로 써요. 예를 들어서 지금 2리터 속에 4몰만큼 있다고 하면 몰 농도는 1리터로 바꿔줬다고 치면 반띵해 준 거라서 2몰 있는 거니까 2m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식으로 하고 싶으면 지금 있는 몰수 4를 부피인 2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2m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또 들어있는 몰수를 구할 때는 몰농도랑 부피를 곱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몰농도 3m인 용액에 4리터 있다고 하면 몰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몰농도랑 리터 단위의 부피를 써준 거 해주면 1.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2몰 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퍼센트 농도는 어릴 적 수학 시간에 소금물 문제 푼 기억이 있으면 익숙할 텐데, 전체 용액의 질량 중에서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금물이라고 한다면 소금과 물이 섞여 있는 상태가 용액인 거고, 들어있는 소금의 질량이 용질인 거예요. 옆에 예시처럼 100g 속에 10g만큼 들어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용액의 질량 분해, 그러니까 100분의 분자에는 용질의 질량 10을 써주고, 퍼센트인 수치였던 거니까 100을 곱해주면 1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0%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념 확인 문제만 같이 해보면, 1번에서 몰 농도는 1리터 속에 들어있는 몰수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죠? 그리고 2번에서 퍼센트 농도는 용액 100g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퍼센트라고 말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고, 3번에서 지금 2몰의 KCl이 2리터 속에 들어있다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1리터로 바꾸는 게 쉬우니까 반띵해주면 들어있는 몰수도 1몰이 되겠죠? 그러니까 1리터 속에 1몰이 있다는 거는 몰 농도가 1 맞는 말 해가지고 맞다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농도는 끝난 것 같고, 두 번째로 바로 실전인데, 이쪽 농도 파트 문제를 풀 때 단위 변화를 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해 볼게요. 아까 배운 것처럼 퍼센트 농도는 질량 기준이었고, 몰 농도는 부피 기준으로 낸 값이었죠. 그래서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꾸려면 용액의 질량은 부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용질의 질량은 용질의 몰수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우선 용액의 질량을 부피로 바꿀 때 쓰는 게 뭘까요? 밀도를 써야 돼요. 밀도는 뭐분의 뭐예요? 들어본 적 있겠지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래서 1리터의 질량을 구하고 싶으면 부피랑 밀도를 곱하게 되면 부피가 약분돼 가지고 질량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린 용질의 질량을 용질의 몰수로 바꿔줘야겠죠. 용질의 질량을 용질의 몰수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용질의 질량을 그 용질에 해당하는 몰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시에서 지금 퍼센트 정도 10%짜리를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요 NaCl의 몰수를 구한다고 치면 지금 들어있던 용질의 질량이 105였던 거니까 105를 용질의 몰 질량인 58.5로 나눠주면 이렇게 몰수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1리터 속에 1.79몰이 들어있는 거니까 몰 농도도 1.79m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고, 이 원리를 꼭 기억해 주는 게 중요하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스킬을 쓴다면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꾸는 공식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몰 질량분의 10AD를 해주면 끝나게 돼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지금 예시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NaCl의 용질의 질량이 58.5였으니까 그걸 분모에 쓰고, 분자에는 항상 고정된 상수인 10을 곱하고, 그 다음 퍼센트 농도, 지금은 10이었죠? 10을 곱하고 밀도까지 곱해주면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걸 적용해주면 똑같이 1.79 이렇게 나올 텐데, 그렇게 하면 빠르게 나와서 편하긴 해요. 하지만 꼭 정석적인 풀이를 이해하고 나서 이걸 써야 실력이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주의하면 될 것 같고, 이것만 꼭 명심하면 이제 농도 파트는 끝난 것 같아요. 세 번째 주제는 자동이온화인데, 자동이온화가 뭐냐면 순수한 물에서 매우 극소수의 물 분자들끼리 서로 H+를 주고받아서 산과 염기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나 문제들에서는 주로 H+가 H3O+로 이렇게 써져 있을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순수한 물에서 H2O가 맞냐 H3O+가 맞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근데 여기 보이겠지만 아주 극소수, 일부라고 써있죠? 그렇게 적은 양의 분자들만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순수한 H2O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 보다시피 화살표가 두 개가 보이죠? 앞에 3단원에서 했던 것처럼 얘도 자동이온화도 가역 반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나올 이온화 상수도 평형상수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그 평형상수가 당연히 일정했을 거니까 산의 농도랑 염기 농도의 곱이 일정해요. 그래서 항상 나오는 온도가 25도C일 건데, 그때 산의 농도랑 염기의 농도의 곱은 항상 10의 마이너스 14승. 근데 이거는 항상 주는 값이라서 굳이 외울 필요 없고, 단위도 그냥 몰농도 두 개를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전혀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값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산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 해볼게요. 그러면 농도의 곱이 10의 마 14승으로 일정이 되는 거니까 염기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0승 해주면 딱 되겠죠? 곱 일정하니까 그렇게 해주면 되고, 또 순수한 물은 중성이겠죠. 그러면 산의 양과 염기 양이 같았을 거니까 이온화 상수에다가 루트를 씌우게 되면 여기 써있는 것처럼 10의 마 7승 이렇게 나올 거고, 그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pH가 나오는데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pH는 산의 세기를 나타내는 값인데,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산의 농도를 써주면 돼요.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pOH도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염기의 농도를 써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말할 내용들은 25도씨에서 해당하는 내용들인데, 걱정하지 않아도 항상 문제들이 다 25도씨일 거라서 그건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아까 이온화 상수가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었죠? 그래서 pH랑 pOH 합은 14가 성립해야 돼요. 그리고 pH 7이 중성인데, pH 7 기준으로 7보다 작으면 산이고 크면 염기성이에요. 그리고 pH는 아까 본 것처럼 로그를 씌운 결과물이었던 거니까 pH 1 차이는 농도가 1 차이 막 그런 게 아니고 밑이 10인 로그였죠? 그래서 농도는 10배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pH가 산성에서 작을수록 농도가 큰 산인 건데, pH가 2인 거랑 pH가 4인 거를 비교하면 지금 2 차이잖아요. 그래서 100배만큼 농도가 차이 나는 거고, pH 2인 애가 4인 애보다 100배만큼 진한 산인 거예요. 이제 여기서 또 실전 스킬이 나오는데, 아마 내신 문제에 이 유형 꼭 낼 거예요. 어떤 거냐면 pH랑 pOH 차를 주는 문제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써 있는 것처럼 pH랑 pOH의 차가 4라 한번 해볼게요. 그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까 말한 것처럼 pH랑 pOH의 합이 14인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풀 건데, 어떻게 빠르게 푸는 거냐면 14에서 방금 차를 빼줘요. 그러면 14에서 4를 빼줬으니까 10이 될 거고, 그걸 반띵 해줘요. 그럼 5가 되겠죠? 그러면 그 5를
pH랑 pOH에 붙여준 다음에 상황에 맞게 처음에 뺀 살을 붙여주면 돼요. 지금은 차가 4라고 했으니까 pH가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pH에 붙여줘가지고 pH가 9, pOH가 5 이렇게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산의 농도랑 염계 농도의 비를 줬을 때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그 농도의 비를 지수를 부호 신경 쓰지 말고 14에서 빼줘요. 뭔 말이냐면 요 지수에 지금 4가 보이죠? 이게 마 4든 4든 신경 쓰지 말고 일단 14에서 똑같이 4를 빼주고 반띵해줘요. 똑같이 나눠주면 5, 5를 나눠줄 건데 우리 농도들이 다 마이너스 승이었던 거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10에 마이너스 5승, 마이너스 5승 이렇게 쓴 다음에 또 상황에 맞게 아까 뺐던 4를 붙여주면 돼요. 지금은 비율이 1보다 작았던 거죠? 마사승이었던 거니까. 그 말은 분자가 작다는 거니까 분자에다가 마사승을 붙여주게 되면 10에 마이너스 9승, 10에 마이너스 5승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일반에서 정리해 놓은 것이 여기 써놨으니까 잘 익혀두면 고난도 문제 풀 때 훨씬 빠르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드디어 중화 반응인데 기본 개념은 정말 별거 없어요. 알짜이온 반응식 하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은 어떤 중화 반응이든지 간에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반응해서 물이 된다. 이게 개념 끝이에요. 그리고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애들을 구경꾼 이온이라고 불러요. 말만 들으면 되게 신경 쓸 거 없게 생겼는데 맨날 전체 이온수를 구하고 양이온수, 음이온수 같은 거 구할 때 항상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1가 이온이랑 2가 이온 얘기를 잠깐 해보면 1가 이온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평범한 애들이거든요. 그냥 한 덩어리에 수소나 염기가 하나씩 있는 애들. 예를 들어 이렇게 HCl이랑 NaOH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게 1가 이온인 거고, 다음으로 2가 이온들에서는 이따 할 때 느끼겠지만 조금 더 신경 쓸 게 있어요. 얘네들은 어떤 거냐면 한 덩어리에 수소랑 염기가 아까처럼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씩 있는 애들이에요. 지금 보면 요 덩어리에 수소가 지금 두 개 있고 요 덩어리에도 OH가 두 개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되지 막 요 물질의 이름을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유형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 개념 요약에 정리해 놓은 게 무슨 말일까 싶을 수 있겠지만 이 페이지를 설명 다 듣고 나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일가끼리 반응할 때를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HCl이랑 NaOH가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HCl이 6개씩 있고 NaOH가 4개씩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 요수는 몇 개일까요? 그래서 요거 있는 거 다 더해주면 6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4 해가지고 20 하면 큰일 나요. 말하지 않아도 중화 반응에선 항상 수소랑 OH가 반응해서 물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액성이 뭘까요? 수소가 6개고 OH가 4개니까 산성이겠죠? 그래서 전체 온수는 어떻게 되냐면 한번 같이 해볼게요. Cl과 NA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죠? 그러면 Cl은 당연히 6개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소는 처음에 6개가 있었겠지만 4개의 OH랑 반응했겠죠. 그치만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나트륨이 똑같은 양이 4개가 있었겠죠. 그러면 그 양이 상쇄돼가지고 반응 후 전체 이온수는 이렇게 12개가 되죠. 근데 이 12는 어디서 나온 값이랑 같냐면 액성 큰 놈이 아까 산이었잖아요. 그 속에 들어있던 전체 이온수 10이랑 아예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 양이온수 생각해보면 양이온 수소는 보다시피 6개가 있었지만 4개의 OH랑 반응을 했고 그치만 또 나트륨도 양이온이죠? 4개가 또 생겼으니까 또 상쇄돼가지고 6개. 음이온은 지금 산일 때는 Cl밖에 없을 거니까 그대로 6개. 똑같이 다 액성 큰 거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종합해보면 전체 이온수, 전체 양이온수, 전체 음이온수 싹 다 액성 큰 놈의 초기 이온수랑 같아요. 그 말은 이걸 하나하나 구해볼 필요 없이 그냥 액성 큰 게 누구지 판단이 되면 바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생성된 물 분자수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지금 상황에서 생성된 물 분자수는 몇 개일까요?
지금 수소가 6개로 많이 있어도 OH가 4개밖에 없으니까 물은 4개밖에 안 생길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생성된 물 분자 수만 액성 작은 거 따라가는 걸 꼭 기억해줘요. 그래서 방금 원리를 바탕으로 하면 지금 NaOH 양이 4개씩이 아니라 이렇게 3개씩으로 바뀌어도 여전히 전체 이온수는 액성 큰 놈만 보라 했으니까 12개, 전체 양연수랑 전체 음연수도 똑같이 6개. 하지만 액성 작은 걸 따라가는 물 분자 수만 바뀔 거라서 생성된 물 분자 수는 3개가 될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나머지도 이 경향성을 따라가는 건 맞는데 조금만 손을 보면 돼요. 이제 두 번째로 1가랑 2가가 반응할 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지금 H2SO4를 쓰는 건 조금 그냥 식이 더러울 수 있어서 제가 H2B랑 NaOH가 올 때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선 어떻게 숫자를 잡아볼 거냐면 B가 6개, 수소가 12개, NA랑 OH가 4개씩 올 때 한번 해볼게요. 그걸 한번 오른쪽에 써볼 건데 일단 섞으면 액성이 뭐겠어요? 지금 수소가 더 많죠? 그러니까 산성일 거니까 항상 아까 배웠던 건 다 큰 틀은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 이온수는 액성 큰 놈을 따라갔을 거니까 한번 같이 써보면 B는 당연히 넣어준 거 그대로 있을 거고 수소는 12개 넣어주긴 했죠? 근데 몇 개 반응에 참여해야 되냐면 OH 개수인 4개만큼 반응에 참여할 거고 같은 양의 나트륨의 개수가 리필되고 있죠. 얘는 그대로 쌓였을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보는 것처럼 반응한 만큼 리필이 돼가지고 반응 후 전체 이온수는 18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값은 반응 전에 있던 액성 큰 놈에 들어있던 초기온수랑 똑같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액성 작은 게 평범한 애라면 전체 이온수는 항상 액성 큰 놈의 초기온수랑 아예 똑같아요. 그래서 양이온수도 똑같이 12개일 거고 음이온수도 똑같이 6개일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제가 이번에는 액성이 염기가 될지 생각해 볼게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 같냐면 수소랑 B의 개수는 그대로 두고 NA랑 OH 개수를 20개로 늘려볼게요. 그래서 그거를 왼쪽에 써보면 얘는 확실히 액성이 염기성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연수를 구할 때 주인공이 바뀔 텐데 그러면 일단 같이 써보면 나트륨은 그대로 20개 있었겠죠? 그리고 OH는 20개가 있었겠지만 12개랑 반응하죠. 근데 지금은 아까는 반응한 만큼 리필이 잘 됐었는데 지금은 B가 6개밖에 리필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전체 이온수는 40-6이 돼가지고 34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뭐 쓰냐 이게 아니고 액성 작은 게 이가가 작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항상 액성 큰 놈의 초기 이온수를 구한 다음에 그때는 이가 작은 것 중에서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의 수만큼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만 봤다고 쳐도 액성 큰 놈의 초기 이온수 40에다가 반응하지 않는 이온은 B죠. B의 개수를 빼주면 34 이렇게 딱 나올 거예요. 이때 양연수랑 음연수도 한번 같이 구해보면 양연수도 해보면 섞었을 때 염기성이었으면 양이온이 NA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건 그냥 20 하면 될 것 같은데 음연수를 말하면 처음에 있던 음연수는 OH 개수를 따라가긴 했을 거라서 20을 썼지만 지금 보다시피 수소 12개랑 반응을 하고 6개만큼 리필이 되고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빼기 6이 되는 건데 이건 또 어떤 값이었냐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가 중에서 반응하지 않는 이온의 개수랑 똑같죠. 그래서 전체 양이온수랑 음이온수 중을 각각 구할 때는 만약 그 액성 큰 놈의 그 이온이 반응에 참여한다면 반응하지 않는 이가에서 그 이온 수만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이쪽도 끝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가끼리 반응할 건데 우리가 배울 거 다 배웠어요. 여기는 특이한 거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지금은 H2B랑 뭐 AOH2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 또 예를 들면 얘가 10개 있으면 수소는 20개 있을 것 같고 뭐 A가 8개 있으면 OH는 16개 있어야겠죠? 그러면 섞었을 때 액성은 뭐일 것 같고? 산이겠죠? 수소가 더 많으니까? 그럼 당연히 전체 이온수는 액성 큰 놈이 주인공이었던 건 맞으니까 얘랑 얘를 써주면 일단 B는 10개,
수소는 20개. 근데 몇 개 반응해야 되냐면 OH 16개랑 반응하죠. 근데 리필되는 건 8개밖에 없으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결론적으로 며칠 빼게 되냐면 마이너스 8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값은 뭐랑 똑같다? 액성 작은 이가에서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수랑 똑같다. 그래서 그걸 아니까 해보면 30 마이너스 8 해가지고 22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배운 거를 똑같이 적용해보면 지금 이가가 적은 상황이었으니까 전체 양이온수 구해보면 지금 섞었을 때 산이었잖아요. 산의 양이온은 수소죠. 수소는 반응에 참여해요, 안 해요? 참여하죠? 그러니까 얘는 20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반응한 만큼 리필이 안 됐을 거니까 액성 작은 이가에서 반응하지 않는 이온수인 8을 그냥 뿅 빼주면 1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이온수를 구하라고 하면 지금 액성 큰 산성에서 음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라서 10 해주면 끝인 거예요. 할만하죠? 그리고 뭐 굳이 물분자수를 구해본다고 하면 물분자수는 언제나 액성 작은 걸 따라가는 게 맞으니까 그냥 넣어준 OH 개수인 16 해주면 끝. 그래서 물분자는 16. 여기 있는 세 가지 원리만 다 이해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져와도 싹 다 쉽게 풀 수 있어요. 마지막 단원으로 이제 중화석정인데 여기는 삼과 염기를 반응시켜서 중화가 된 순간에 대한 정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한 용액의 농도는 정확하게 아는 값으로 줄 거고 한 용액의 농도를 모르는 상황으로 줘가지고 중화된다는 사실을 써가지고 농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용어 몇 개를 익히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우선 표준 용액이란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용액을 말하는 거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화점은 말 그대로 그냥 중화가 된 순간을 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험기구에 대한 문제도 항상 내는데 요 네 가지만 잘 알면 돼요. 우선 부피 플라스크는 삼각 플라스크랑 비슷해 보여도 좀 더 요 위쪽 기둥이 가늘어서 정교하게 부피를 잴 수 있어요. 그래서 표준 용액이라고 해서 아까 배운 것처럼 정확한 농도를 아는 용액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삼각 플라스크는 물론 얘도 눈금이 있긴 하지만 얘는 주로 용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농도를 모르는 용액을 넣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중화된 걸 판단하기 위할 때는 지시약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시약을 넣은 상태로 쓸 거예요. 대부분 실험 문제에서. 그리고 뷰렛은 어떤 거냐면 학교에서 실험해 봤을 수도 있는데 손으로 들고 쓰는 게 아니고 스탠드에다 고정해 놓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표준 용액을 넣는데 대부분 다 NaOH를 넣어서 쓸 거예요 아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펫은 일정한 부피를 정확하게 재서 쓸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손으로 잡고 쓰는 거.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만 알면 기본 또 개념은 다 안 것 같아요. 중화적정에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 기말고사로 낸다면 둘 다 낼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좀 쉬운 애인데 몰농도로만 주어진 애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문제 속 모든 물질이 질량 관련된 내용 없이 부피랑 몰농도로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왜 쉬운 거냐면 정석대로 구할 때는 있는 몰수를 구할 때 몰농도랑 리터 단위 부피를 곱해서 구해야 된다 했죠? 그치만 이럴 때는 싹 다 모두의 부피를 다 리터로 간주하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서로 비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계산이 깔끔해지니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예시 문제만 같이 해볼게요. 시험 볼 때 마음은 급하겠지만 꼭 한번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를 꼭 훑어봐요. 지금 보니까 싹 다 부피로 줬으니까 리터로 봐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작할 건데 중화 파트에서는 항상 쓰는 게 넣어준 산과 염기량이 같아서 중화가 된다. 이 원리를 쓸 거니까 우선 넣어준 처음 수소의 몰수를 구해볼게요. 그럼 처음 수소의 몰수는 우리가 지금 부피를 요걸 리터로 본 거니까 A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수소를 다 쓰는 게 아니고 25ml만큼만 쓴다 했죠. 25ml는 100ml 중에서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쓴 수소의 양도 요거의 4분의 1배. 얘가 지금 누구랑 중화된다 했냐면 몰농도 0.2짜리 50리터랑 중화된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써주면 0.2 곱하기 50. 계산해주면 25a가 써주면 10. 그래서 a가 0.4 하면 끝. 할만하죠? 다음으로 이제 식초의 밀도 그리고 아세트산의 몰 질량인 60을 주는 유형이에요. 조금 신경 쓸 게 있고 귀찮긴 하지만 뭐 그렇게 괴랄하진 않아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원리는 위랑 똑같이 산의 몰수랑 염기 몰수가 같은 거를 쓸 거라서 넣어준 산의 몰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식초를 분명 줄 텐데 식초는 산이죠? 그치만 식초가 순수 산만 있는 건 아니고 물도 섞여 있고 이것저것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 그 식초 중에서 순수한 산의 질량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활용해서 식초에 들어있는 산의 질량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때 밀도도 쓰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구했다고 친다면, 근데 우리는 산의 질량을 쓸 게 아니라 산의 몰수가 필요하죠. 질량을 몰수로 바꾸려면 몰질량을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그때 아세트산의 몰질량인 60으로 나눠주면 돼요. 60이란 값은 외우지 않아도 항상 문제에서 줄 거고, 안 주면 쓰지 말고 풀라는 법이 있을 거라서 안 준 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산의 몰수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 염기의 몰수를 구한 다음에 서로 같다고 써주면 되겠죠? 염기의 몰수를 쓸 때는 우리가 구한 산의 몰수가 질량으로 구한 정확한 몰수니까 염기의 부피를 아까 위의 유형처럼 리터로 환산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리터로 변환해 준 다음에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구한 몰수가 서로 같다 해주면 끝.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아래 연습 문제만 같이 풀어볼게요. 지금 식초의 퍼센트 농도가 나와 있죠? 퍼센트 농도가 5%라고 나와 있으니까 식초 100g 중에서 산의 질량이 5g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식초를 얼마나 썼대요? 식초가 10ml죠. 우리는 방금 식초 질량에 대한 값으로 환산할 수 있던 거였는데 부피를 줬으니까 부피를 질량으로 바꿔줘야겠죠. 앞에서도 해봤지만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려면 밀도를 곱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밀도가 감사히도 1이었으니까 1을 곱해주면 식초 10ml는 식초 10g이 될 거예요. 근데 아까 봤다시피 식초 100g 중에 산의 질량은 5g이었던 거니까 비율이 100분의 5잖아요. 그냥 똑같이 100분의 5를 곱해준 게 어떤 상태가 된 거냐면 산의 질량이 된 거죠. 근데 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산의 질량이 아니라 산의 몰수였으니까 여기다가 몰 질량인 60분의 1로 나누면 되겠죠? 그게 우리가 쓴 산의 몰수, 쓴 OH 몰수를 구해보면 0.1 곱하기 정확한 리터 단위의 부피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근데 밀리로 쓴다고 치면 1000분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양변에 뭐 1000을 곱했다고 치면 어떻게 될 것 같냐면 6분의 52, 1000 곱했으니까 0.1V, 100 곱해주면 V는 6분의 500ml 하면 끝. 얘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렇게 해주면 두 가지 유형 다 할 것 같아요. 다음은 그래프 해석인데 뒤에 적용 문제에서 같이 해보겠지만 분명 시험에 그래프로 주는 문제가 꽤 있을 거예요. 그치만 우리가 아까 배운 원리인 전체 이온수, 전체 양이온수, 전체 음이온수는 액성 큰 거를 따라가고 만약 이가가 작았더라면 전체 이온수는 이가 중에서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수만큼만을 빼주면 되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래프로 살펴볼게요. 지금 예시는 보다시피 평범한 염기에다가 이가산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될까요? 중화점 전까지는 원래 염기에 일단 평범한 일가산을 넣었더라면 항상 전체 이온수가 일정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액성 바뀌게 되면 주인공이 산으로 바뀌는 거라서 산을 넣어줄 때마다 전체 이온수가 비례해서 1참수처럼 꾸준하게 이렇게 증가했을 거예요. 요런 추이로. 근데 지금은 이가산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중화 전까지도 액성 작은 게 이가산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반응하지 않는 이온수만큼을 꾸준히 빼줘야 돼요. 아까 왜 그랬냐면 이가산이 들어오게 되면 반응하는 수소 개수랑 반응하지 않는 구경꾼 개수가 같지 않아서 리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화점까지는 꾸준히 줄어들다가 중화된 시점으로부터는 이제 이가산이 주인공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평범한 염기가 액성이 작은 게 되는 거라서 신경 쓸 거 없이 그대로 꾸준하게 이렇게 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이온수 살펴보면 염기였을 때는 반응하지 않는 나트륨만 있었겠죠? 그러니까 중화점까지는 수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다가 중화되고 나서는 다시 또 산으로 주인공이 바뀌는 거니까 산을 넣어줌에 따라서 꾸준하게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음이온수는 염기에서 음이온은 OH죠? 걔는 반응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가가 적을 때는 반응한 만큼 리필이 안 되고 있었으니까 중화점까지도 이온수가 꾸준하게 줄다가 중화된 시점부터는 다시 꾸준하게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특징 살펴보고 아래 리마인드도 이 단원의 핵심이니까 꼭 한번 살펴봐주고 다음으로 넘어와줘요. 그래서 이제 4단원 내용은 다 끝이고 총정리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우선 농도는 우리 두 가지 배웠죠? 어떤 거 두 가지 배웠냐면 몰농도랑 퍼센트 농도. 그렇게 몰농도는 부피랑 몰수로 하는 거였고 퍼센트 농도는 질량으로 했던 거. 그리고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바꾸던 식 몰 질량분의 10AD였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자동이온화에서 pH랑 pOH 더한 거는 25도에서는 14였던 거 까먹지 말고, 중화 반응의 개념은 별거 없으니까 액성 큰 거 따라가는 게 누구였는지, 액성 작은 거 따라가는 게 누구였는지를 꼭 한번 살펴봐줘요. 그리고 중화 적정에서 어떤 유형일 때 부피를 편하게 리터로 바꿔도 되는지, 또 어떨 땐 안 되는지를 꼭 구분해주고, 그 정도만 잘 살펴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멈춰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 개념 완성 문제도 한번 풀어봐줘요. 마지막으로 적용 문제 8문제로 마무리 해볼 건데, 설명 듣기 전에 한번 직접 고민하면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풀어봤으면 1번부터 해볼게요. 이제 1번을 봤더니 바로 우리가 배운 게 나왔죠? pOH랑 pH의 차이를 줬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쪼갰냐면 14에서 나와 있는 수치를 빼고 반띵해줬죠. 그래서 바로 해보면 14 마 x 해준 다음에 반띵해주면 7 마이너스 2분의 x 이렇게 나왔겠죠. 그 다음에 빼놨던 x를 상황에 맞게 붙여줄 건데, 지금처럼 pOH에 pH를 뺀 게 x라면 pOH가 더 큰 거니까 거기다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붙여주면 얘는 7 플러스 2분의 x, 얘는 7 마 2분의 x 해주면 될 것 같고, 같은 원리로 나도 쪼개면 14에다 2x를 빼고 반띵했을 거니까 7마 x 나왔겠죠? 그래서 또 알맞게 붙여주면 7 플러스 x, 7마 x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구한 pOH랑 pH는 지금 다 농도랑 관련된 개념이죠. 근데 H3O 플러스랑 여기에 양에서는, 근데 H3O 플러스 양에서는 요거는 지금 실제 몰수기 때문에 농도랑 부피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피의 영향을 없애버려야만 순수하게 우리가 농도에 대한 것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부피를 통일해 버리기 위해서 나의 50배를 해주면 부피가 똑같이 50이 될 것 같고 양은 100 n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부피가 같아졌을 때 산의 농도가 100배라는 거는 100배만큼 더 진한 거잖아요. 100배만큼 진하다는 거는 pH가 이만큼 더 작은 거죠. 그러니까 가랑 나의 pH 차이였던 2분의 x가 2인 거라서 x가 4 하면 바로 끝나겠죠. 그래서 구하는 답이 4 해준 다음에 또 가의 pH 말했으니까 x에 4를 넣어주면 5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번을 봤더니 수용에 가나다가 나와 있고 pH랑 pOH의 비율과 부피랑 OH-의 몰수가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떤 걸 쓰면 좋을 것 같냐면 pH랑 pOH의 실제 값을 구해볼 건데,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pH랑 pOH 합이 실제로 14가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가에 나와 있는 비율들을 더하면 7이죠? 그러니까 2배 해주면 실제 값이 나왔을 거니까 10분의 4 그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어떤 애들을 비교하면 좋을 것 같냐면 부피가 나와 있는 게 가랑 다잖아요. 그래서 가랑 다를 쓸 건데 OH-의 몰수라는 거는 농도랑 부피가 곱해져 있는 값이죠. 그러니까 농도를 구하고 싶으면 부피의 영향을 무시해야 되는 거니까
가랑 다의 부피를 통일해 볼게요. 그러면 다의 부피 5를 1로 만들어주면 5분의 1을 배를 해준 거니까 OH- 양은 100이 되는 거겠죠? 해놓고 보니까 그러면 이제 농도의 비율을 볼 건데 지금 OH- 농도가 100배인 거잖아요. 그러면 pH가 이만큼 더 작아야겠죠? 그러니까 다의 실제 값은 위에 가의 pH였던 10보다 2가 작았던 거니까 8분의 1을 쓴 다음에 14 나오게 맞춰주면 6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A를 쓰자면 A는 4분의 3에다가 9분의 1 해주면 되는 거니까 12분의 1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로 나에다 넣어주면 3분의 4 나오겠죠. 근데 3분의 4를 쓰려고 했는데 pH랑 pH 합이 14 나와야 되는 거 아니까 2배 해주면 6분의 8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B를 구하려면 OH-의 양을 비교하면 될 것 같은데 가랑 나를 비교한다고 하면 지금 가에서 pH가 10이었고 나에서 pH는 지금 6이었으니까 숫자가 4 차이 나죠. 그 말은 OH 양은 10,000배 차이였을 건데 농도만 보면 지금 40,000배라는 거는 부피로 인해서는 4배만큼 차이가 나야 성립하겠죠? 그래서 B가 4였으니까 둘이 곱해가지고 3분의 1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3번으로 넘어가면 지금 뭐 A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물음에 맞게 한번 풀어보면 우선 용질의 몰수를 물어봤죠. 어떤 거를 쓰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들어있는 몰수 구할 때는 항상 몰농도랑 부피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800 하면 큰일 나고 항상 리터 단위의 부피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0.4를 해가지고 0.8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A의 몰 질량이라고 말했는데 딱 지금 몰 농도랑 퍼센트 농도가 둘 다 있을 때는 뭐 쓰면 좋을 것 같냐면 변환하는 공식이 있었죠? 공식이 뭐였어요? 공식이 몰 질량분의 10AD였죠. 그래서 바로 그냥 대입해주면 우리가 몰 질량 빼고 다 알던 거니까 M분의 10 곱하기 퍼센트 농도였으니까 5 곱하기 1.2 하면 되겠죠. 그게 지금 몰 농도인 2가 나와야 되는 건데 분자 계산해 보니까 60이잖아요. 그러면 M이 30 나오면 끝나겠죠? 그래서 30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4번. 4번은 지금 봤더니 어떤 상황이냐면 NaOH 10%짜리를 가지고 좀 더 봤더니 희석을 시켰더니 최종적으로 몰농도 2M이 된 거죠. 우리가 물 탔을 때 뭐 부피가 예를 들어 3배가 되면 농도가 3분의 1배가 되고 그런 원리를 알고 있던 거니까 일단 요 퍼센트 농도 10%짜리를 몰 농도가 몇인지 한번 구해볼게요. 방금 쓴 공식 그대로 써보면 몰 질량 나와 있으니까 40분의 10 곱하기 10 곱하기 1.2 할 수 있겠죠. 그러면 40분의 120이니까 3이잖아요. 그래서 해놓고 보니까 NaOH 10%짜리의 몰농도가 알고 보니까 3. 근데 최종적으로 몰농도가 2. 그 말은 농도가 3분의 2배가 된 건데 부피가 섞었더니 2분의 3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구하는 부피 X에다가 50을 탄 결과물이 요거에서 이렇게 된 게 부피가 2분의 3배인 거니까 2분의 3X가 X 플러스 50인 거죠. 그래서 2분의 1X가 50인 거니까 X는 100 하면 간단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5번부터 8번까지 해볼 건데 이쪽도 한번 풀어보고 들어줘요. 그래서 한번 풀어봤으면 5번부터 가볼게요. 5번은 봤더니 지금 이가 염기가 들어있던 거에다가 평범한 산을 넣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액성이 작은 게 지금 평범한 산이잖아요. 그럼 전체 연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액성 큰 염기 입장으로 중성까지는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농도 설정을 해본다고 하면 몰농도 안 나와 있으니까 A라 하면 좋겠죠. 그러면 처음 들어있을 전체 이온수는 뭐라 하면 되냐면 10 곱하기 A에서 끝내면 안 되고 전체 이온이니까 BaOH2 속에는 한 덩어리에 이온이 3개 있죠. 요거에다가 나와 있는 게 몰농도로 나와 있으니까 10으로 나눠줄게요. 처음일 때를 구해본다면 그럼 나오는 게 3A였는데 초기 값이 3이었죠. 그래서 A가 1일 것 같고 근데 요 A는 나와 있던 A가 아니라 제가 잡았던 염기의 농도였던 거죠. 그래서 염기 농도를 이제 1로 해가지고 시작. 그러면
이제 요 실제 A를 구한다고 치면 전체 이온수는 아까 했던 것처럼 30이 유지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 때는 부피가 몇이냐면 A 하면 안 되고 A만큼 넣어준 거니까 10 플러스 A라 써야겠죠. 요게 나와 있던 것처럼 2.4라는 건데 분수로 5분의 12인 거죠. 그래서 뭐 크로스로 곱해주면 152, 120 더하기 12A. 12A가 30이니까 A는 2.5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는 2.5. 다음으로 B는 중화점인 것도 맞으니까 그냥 중화점인 걸 바로 써버리면 처음에 있던 OH는 몇 개? 1 곱하기 10 곱하기 2 하면 20개였겠죠? 그러니까 걔가 다 중화가 되려면 산을 얼마나 넣어야 되냐면 5만큼 넣으면 되겠죠, 부피를. 그래서 B가 5일 것 같고, 마지막으로 C를 구해보면 C일 때는 이제 액성 산인 게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저 C 시점에 있을 전체 이온수는 4 곱하기 C 한 다음에 전체 이온이니까 2를 곱하면 되죠. 8C로 끝내면 안 되고, 지금은 이제 산이 됐다는 거는 액성 작은 게 이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가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반응하지 않는 이온수인 BA 개수만큼 빼주기로 했죠. BA가 몇 개 있었냐면 1 곱하기 10 해가지고 10개 있었을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때 부피는 C만큼 넣어준 거니까 10 플러스 C, 요게 지금 5. 그래서 풀어주면 오른쪽은 이제 5C 플러스 50이 됐을 거니까 3C가 60 나오겠죠. 그래서 C가 20이어가지고 여기는 20 해주면 끝날 것 같아요. 다음으로 6번도 같이 해보면 지금 평범한 산에다가 이가 염기를 넣어주고 있죠. 그래서 바로 또 요런 몰농도를 또 새롭게 A라고 잡아보면 처음에 있을 전체 이온수는 20A였을 것 같고, 지금 처음에 10 속에 있던 거니까 이온수가 2A였겠죠. 요게 지금 몰농도가 4였던 거니까 A가 2. 그래서 처음에 우리 산의 농도를 2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가볼 건데, 우선 A부터 쓴다고 치면 요 시점의 전체 이온수는 일단 시작할 때 있던 전체 이온수가 2 곱하기 10 곱하기 2배 했을 거니까 40에서 A만큼의 이가 염기를 넣어줬으니까 조금 손을 봐야 되죠. 며칠 빼기로 했냐면 반응하지 않는 이온수였으니까 칼슘의 개수 A만큼 빼주면 될 것 같고, 그때 부피는 10에다가 A만큼 넣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요게 2 나오겠죠. 그러니까 2A 플러스 20이 됐을 거니까 3A가 20. 그래서 A는 3분의 20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B는 어떤 시점이에요? 그래프가 꺾이니까 중화점인 거죠. 그래서 바로 중화점인 거 써주면 B에서는 지금 넣어준 산의 양은 2 곱하기 10해서 20. 넣어준 염기의 양은 1 곱하기 B 곱하기 2배였을 거니까 2B. 그래서 B는 10 해주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C. C는 이제 염기가 된 게 확실하고, 그러니까 액성 작은 게 평범한 산이었으니까 무시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저 시점의 전체 이온수는 1 곱하기 C 곱하기 3배였을 거니까 3C 해주면 되고, 그때 부피는 10에다가 C를 넣었으니까 10 더하기 C를 해가지고 2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곱해주면 2C 플러스 20이 될 거니까 C가 20 해가지고 딱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7번에서 봤더니 이가산이랑 평범한 염기를 넣어주고 있죠. 그래서 농도 설정을 해줘야 좋을 것 같은데, 가랑 나를 봤더니 A랑 B가 들어있으니까 농도를 X랑 Y로 잡아볼게요. 그리고 액성 판단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는 지금 3가지 이온이 있는 것 같은데 3가지 이온의 수가 다 똑같잖아요. 그 말은 A랑 B 개수가 같았겠죠? 그렇다는 거는 액성이 산성. 왜냐면 A 개수랑 B 개수가 같다면 수소 개수는 A 개수의 2배였을 거니까. 그래서 가는 산 나올 것 같고, 나는 봤더니 반드시 이렇게 두 물질을 넣었으면 A랑 B는 다 있을 텐데 지금 2가지 말고 안 보이죠? 그러니까 중성이었겠죠. 그래서 나는 중성. 그래서 기억받고, 가에서 어떤 식을 써주면 될 것 같냐면 A랑 B 개수 같은 걸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A 개수는 20X, B 개수는 AY 할 수 있겠죠.
같은 방식으로 나에서는 지금 수소랑 OH 개수가 같은 거 쓰면 좋겠죠? 중성이니까. 그러니까 20x가 뭐라 쓰면 될 것 같냐면 by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오는 게 ay랑 by가 같은 거니까 a랑 b가 같은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 다음으로 디귿에서 지금 H2A 10ml랑 BOH 2ml 섞으라 했죠. 액성 판단을 해야 우리가 주인공을 알 거니까 액성을 먼저 잡아볼게요. 그럼 수소 개수는 뭐라 쓰면 되냐면 10 곱하기 2 곱하기 x 해주면 되겠죠. 20x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OH 개수는 2a 곱하기 y 해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 써놨던 게 ay랑 20x가 같았으니까 얘는 40x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전체 액성은 뭐였을 거냐면 염기가 더 많으니까 염기성. 그러면 염기였다라면 섞었을 때 전체 이온수는, 양이온수는 염기였으니까 B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B의 개수인 40x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 음이온수는 일단 염기니까 40x를 쓴 다음에, 근데 지금 H가 더 이가였던 거니까 빼줘야겠죠? 반응하지 않는 A 개수만큼 빼기로 했으니까 A 개수는 몇 개라 하면 되냐면 10 곱하기 x 해가지고 빼기 10x. 그러면 40대 30 나오는 거니까 4대 3 맞는 거죠. 그래서 기억력이 다 맞다 해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8번 해볼게요. 8번은 봤더니 평범산에다가 지금 순서를 모르지만 한 번은 평범한 염기를 넣었고 한 번은 이가 염기를 넣었죠. 그래서 어떤 놈을 넣었을 찾아볼 건데, 첫 번째를 봤더니 아무래도 극초반은 산이었을 거죠. 근데 이게 산에다가 평범한 염기가 들어왔으면 전체 이온수가 유지가 돼야 돼요. 액성이 아직 산성이었을 거니까. 근데 지금 전체 이온수가 줄고 있다는 거는 평범한 염기를 넣은 게 아니라 이가 염기를 넣었던 거겠죠? 우리가 이가가 들어왔을 때는 이가에서 반응하지 않는 이온수를 빼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5까지는 이가 염기가 들어온 거고, 이때부터는 계속 평범한 거. 그렇게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농도 설정을 해보면 얘 농도 안 나와 있으니까 A, B, C라고 잡은 다음에 처음에 있었을 산의 전체 이온수는 10 곱하기 A 곱하기 2였으니까 20A였겠죠. 그게 6이라 되어 있으니까 A는 0.3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0.3 이렇게 해주고, 다음으로 우리 5만큼 넣었을 때 전체 이온수가 5로 줄었죠? 그래서 우리 전체 이온수가 6으로 갔던 거 알고 있는데 얼마나 빼줘야 되냐면 넣어준 이가에서 반응하지 않는 이온수를 빼기로 했으니까 5C 해주면 되겠죠? 그게 5. C가 0.2. 그래서 얘도 0.2. 그리고 지금 짝 염기를 넣어주고 있을 때 여기서 꺾이잖아요. 그 말은 이때가 중화점이었겠죠? 그래서 넣어준 수소 개수랑 염기 개수를 비교해보면 처음에 있던 수소는 3개, 넣어준 OH는 요 놈에서 들어왔던 거는 아까 5mm만큼 썼던 거니까 0.2 곱하기 5 곱하기 2 해주면 2 나오겠죠. 그리고 넣어준 NaOH는 저 시점까지는 5만큼 더 넣었던 거니까 5B 하면 되죠. 그래서 B가 0.2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 농도 봤더니 산과 염기의 농도가 같냐 했는데 0.3이랑 0.2니까 안 같죠? 땡. 그리고 니은에서 염기를 5mm 넣은 시점에서 생성된 물 분자수를 물어봤으니까 농도 다 알던 거니까 이가였고, 0.2 곱하기 5 한 다음에 2 해주니까 2개 맞겠죠. 마지막으로 디귿 시점을 구해보려 했는데 전체 이온수는 액성 큰 놈 주인공도 알고 염기를 얼마나 넣은지도 아니까 평범한 NaOH는 지금 토탈 10ml 넣었죠?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수는 0.2 곱하기 10 곱하기 2배 더하기 이가 속에 들어있던 거는 이가를 5mm만큼 넣었던 거니까 0.2 곱하기 5 곱하기, 지금 얘는 이가였으니까 한 덩어리 이온이 3개 있잖아요. 3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오는 값이 몇이냐면 4 더하기 3이니까 7일 것 같아요. 그래서 디귿은 땡.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단원 같이 해보니까 어때요?
물론 아직은 생소해서 조금 어렵다 느껴질 수 있지만 방금 접한 유형들이 전부여서 이 원리를 바탕으로 다른 문제들이나 학교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숙달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